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경매의 책의 저자이자 스마트 휴먼스 대표로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저와 함께 경매 공부를 하시고 수강하셨다가 낙찰까지 받아보신 이진희 씨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눌 건데, 진희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쇼핑몰을 하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대표님 책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한 20대 이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진희 씨가 처음 경매를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쇼핑몰을 하다가 이제 그 팝업 스토어를 롯데백화점에서 하게 됐었는데 네. 그때 제가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같은 시간에 내가 컴퓨터를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옷이 팔려 나가는 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러면은 내가 가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때 좀 처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려고 했던 그 생각을 이제 건물을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네요. 네네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우연찮게 명동에 갔다가 명동이 이제 싹 무너진 걸 보고, 그렇죠. 네, 주변에 있는 서점으로 바로 가서 궁금하다 해가지고 부동산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 책을 찾은 거예요. 그래요? 네, 이 책을. 그 찾기 힘든 책을 찾으셨군요. 근데 이제 쭉쭉쭉 내려봤는데 이제 이게 페이지 3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목이 너무 이제 제가 찾던 거랑 너무 끌려가지고 읽게 됐는데 이틀 만에 읽어버렸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필요했어요. 저한테 필요했어가지고 읽게 됐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고. 그쵸. 놀랐어요. 갑자기 전화 주셔가지고. 네네네. 남자인 줄 알았대요, 제가. 맞아요. 네,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제 처음엔 최초에는 카톡인가 무슨 저거 그런 거에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다가,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분이셨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셔가지고 만나게 됐었죠. 네, 사실 책을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좀 많았어가지고. 네, 그럼요. 네, 용어 같은 거라든지 이제 그래서 몰라서 유튜브로 이제 김기환 경매 이렇게 쳐봤어요. 네. 거기서 동영상 보다가 댓글을 달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용기 내서 전화를 드리게 됐죠.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경매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 다행이네요. 네네네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 책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처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제 책에서 보시면서 진희 씨한테 좀 도움되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일단은 저는 3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무피 투자. 무피 투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격적 재테크와 수동적 재테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필로그. 네. 약간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무피 투자라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처음엔 투자할 때 돈이 들어가지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회수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내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무피 투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무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아셨고 나서 실제 하신다는 건 그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유학을 갔다 왔었고 아무래도 주변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주변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그런 배경만 알았지. 이제 쇼핑몰을 해야겠다 해서 하고, 제가 그때 팝업 스토어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이 경매는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재테크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도전까지 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시다.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네, 근데 경매라는 걸 이제 저희 가족도 안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희소했어요.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는 모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
다 통합했을 때 경매를 하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아무래도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정말 대단한 게 지니 씨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말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다시고 전화가 와서 저희는 사무실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나 뵙고 또 감사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감사한 음료수 주시고 얘기 나누셨는데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 열정은 사실 너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니 씨가 하나도 몰랐잖아요. 이 표현이 그렇지만 백지장처럼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 많이 공부 많이 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부동산은 경매든 하나도 모르셨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 열정이나 이 순수함이 되게 좋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 큰일 났다. 이분한테 다 이해시켜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책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하얀 도화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 뭔가를 그려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진희 씨한테 강의가 있으니까 부산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했더니 뭐 곧바로 네 하시고 가입해서 뭐 들으시기도 하면서도 사실 부산에 있는 강의를 저는 들으러 오시라고 생각은 한 게 아니었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온라인이 있으니까 들으세요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부산에 오셨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 마찬가지인 게 뭔가 하고 싶어도 그거를 그러니까 실행에까지 옮기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게 대부분인데 사실 저도 운동도 잘 못하거든요. 운동한다고 그랬다가 헬스장 1년 끊고 안 가고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인데 근데 대단하신 게 강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여기서 오프라인 하는 거를 부산까지 와서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고 집이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용인 쪽에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그래서 저는 처음엔 잘못 알았다가 정말이구나 이분이 오셨구나 해서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가 제가 전화까지 걸어서 여쭤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신 게 사실 그게 거꾸로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비록 아직은 조금 백지장처럼 순수하시지만 제가 조금 그려드리고 채워드리면 혼자서도 충분히 나중에는 더 잘하실 수 있고 10년 후의 모습이 너무 기대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또 진행하면서 해서 같이 낙찰받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 관련돼서 또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경매를 해보셨으니까 사실 솔직히 다들 궁금하실 텐데 저야 뭐 이제 이 일을 20년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사실 제일 궁금한 것들이 똑같을 텐데요. 경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보시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그 무피 투자처럼 네. 일단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 레버리지.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덕분에 제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사회초년생이 대학교 졸업하고 뭐 부모님한테 받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돈을 모으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고 할 텐데 월급 갖고로만 집을 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다린다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되게 매력이었고 네. 꼭 집이 아니어도 저는 상가를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그 일을 하니까 실제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장이죠. 네, 사업장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공격적 재테크랑 네. 수동적 재테크가 좀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격적 재테크로 어쨌든 그 상가나 뭐 집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전셋집에 살고 있고 내가 월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려고 한다. 그런 경우 많죠. 네, 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이미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나 대처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수동적 재테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실제 예를 들자면 뭐 화곡동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전세 사기로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특히 맞아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 저도 알아요. 몇 개 낚시를 받아봐서 뭐 진모씨, 이모씨 그냥 다 이름 말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런 좀 나쁜 분들도 사실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부동산을 좀 알고 경매만 알았다면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었다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수동적 재테크를 말하는 내 네. 재산과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 나이 때는 네.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이때 중후반쯤 됐었는데 그때 근데 그때 제 주변에 언니들이 네. 이제 집을 하나씩 월세든 전세든 자기 집이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주변 네. 지인들이. 근데 그분들이 막 그렇게 막 알아보고 집주인에 대해 알아보고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니까 어라 다 아는 내용이네. 아.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네. 내가 알고 있구나.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구나. 그것만 해도 이런 부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해 못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희 씨가 이제 낙찰을 받고 빌라를 하나 낙찰을 받으셨는데 실제 한 1억짜리를 잡으셨는데 대출 한 80%에서 한 8천 정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 자기 자금은 2천만 원과 등기비 조금 들어가서 수리비 약간 있긴 했죠. 뭐 그런 것도 네. 그렇게 해서 하셨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 뭐 2천만 원에서 뭐 2,500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진희 씨 뭐 지인이나 언니나 주변 분들은 그 돈으로 월세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시작한다는 거. 네. 그거랑 엄청난 좀 차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어쨌든 간에 그 작지만 뭐 집을 또 하시면서 뭐 수리도 이런 것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게 좀 장점 같아요. 네. 너무 힘들고 이제 이런 부분이 돈이 되는 부분 같지만 노동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네. 네네네. 그렇지만 일단 제가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 아저씨를 만나서 견적도 흥정을 해보고 그렇죠. 쉽진 않았지만. 네, 그리고 또 뭐 보일러 수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는 발품을 판다는 뭐 그런 연습들까지 다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제가 막상 이제 더 자금력이 좋아져서 더 좋은 사업장을 마련했을 때 인테리어도 그만큼의 가치로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그때는 더 많은 발품을 알 수 있고 더 좋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뭐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영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포랑 애프터를 보면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쁘게 그 뭐라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은 워낙 그쪽에 재능이 있으시기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지금 찍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진희 씨가 어느 정도 해주신 거고 다 해주신 거라 너무 이쁘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배워야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네. 그러면 경매 단점도 사실 궁금해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단점이라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경매 해보시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네.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거. 진짜 네. 이게 그 좋은 점이 많지만 그만큼의 공부량은 따라와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럼요.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했을 시에 왜냐면 레버리지가 껴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되게 클 수도 그럼요. 있다. 모든 투자에는 사실은 뭐 수익도 있지만 실패나 리스크도 있다는 거는 네. 사실 다 고려는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걸 뭐 없이 무조건 잘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또 오히려 그건 또 잘못된 얘기가 될 수 네, 있겠죠. 저도 실제로 했다가 손해본 경험도 있고 네.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 음. 뭐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노력해서 버는 거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매력이 가치가 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백지장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몸으로 네. 갔던 거고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크다는 걸 아니까 제가 발로 뛴 거였는데 근데 진짜 와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네. 진짜 부지런해야겠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코로나였었고 네. 아무래도 온 전 세계가 위기였다 보니까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때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잘못된 그러니까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업 네. 시간에 하셨어요. 그 시세를 잘못 알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럼요. 가장 깊이. 수익은 물론 그냥 망할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손익 계산.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빠뜨리면 네. 손익 계산을 잘못해서 내가 1등 해서 경매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온다거나 네. 책임져야 될, 뭐 인수라고 표현하지만 책임질 게 뭐 생긴다거나 이러면 사실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임장을 수십 번 가야 되고 또 부동산 아주머니 아저씨들께 가가지고 이제 막 여쭤봐야 되고 네. 흥정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도 잘해야 되고 네. 여러모로 대출, 특히 대출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하는 그렇죠. 경우에는 계약을 덜컥 했는데 네.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 법무사랑 또 얘기도 잘 해봐야 되고 네, 이제 대출 그런 중개하는 부분, 분들이랑 그렇죠. 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 더러운 집을 볼 수도 있다. 네, 네. 지저분하거나 뭐 이렇게 더럽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왜냐면 아무래도 선순위 뭐 세입자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 네. 후순위 세입자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선순위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증금을 다 가져가니까 네. 뭐 그렇게 억울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어떻게 있는데 보면 네. 근데 후순위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도 보증금을 못 건졌을 때, 못 받아갔을 때 얘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집이 관리가 안 돼 있고 하니까 보일러도 터져 있고 그거 수리하는데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전기계량기도 만약에 안 달려 있으면 달아야 되고 가스도 그쵸. 이제 네.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막상 하면 별거 아니지만 네.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힘들었어요. 당연하죠. 네. 처음 겪는 거니까 모든 네, 게. 네,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파악은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이 집을 살 때 시세 파악을 잘 못해서 산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경매로 잡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세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아까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사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집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어떤 집은 쉽게 처리가 되는 집도 있고 아까처럼 뭐 보일러든 뭐 전기 계량기든 뭐가 지저분하던 관리가 안 됐던 뭐 누수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또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간관계, 그 명도, 임차의 명도가 사람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순위는 쉬울지 몰라도 그 좀 아쉬운 게 많으실 그 후순위 세입자분들을 명도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때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아까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이렇게 보증금이라도 해놓으셨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죠. 다 돌려받으시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작지 않은 나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금액을 보증금을 했다가 하나도 못 받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해요. 그럼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 그분과의 어떻게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어쨌든 그 물건은 낙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은 집주인이 먼저 시작을 그렇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어떤 분들을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은 집주인이 먼저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그쵸, 그 사람 책임이지. 그쵸. 이미 그 임차인은 이미 자기 돈을 못 받아요. 네. 그리고 그 집에 묶여 있는 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서 차라리 알려드리고 확정일자를 다음엔 꼭 받으시라. 그것만 받았으면 그냥 신청만 몇 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선순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아무리 마음이 아프다고 해도 세상에 마음 아픈 일들이 많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친절히 이제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로 더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케이스로 제가 이제 배웠던 야생아님이라고 스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본인의 집에 경매를 당하셔서 경매를 배우게 된 케이스이시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주변 분들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 없잖아요. 네.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처럼 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대처할 수 있었는데 모르는 바람에
아까처럼 전입이든 확정일자든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걸 해놨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었다. 뭐 안타까운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 너 잘났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아셨고 그걸 점점 조심하실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됐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니 씨가 봤을 땐 초보 입장이었지만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잖아요. 네, 저도 솔직히 입시도 해보고 네. 막 잘 살아보려고 되게 열심히 공부도 했던 그런 네. 케이스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자기가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된다. 그렇더라고요. 보호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낙찰자가 가서 차라리 다음부턴 확정일자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저희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집주인이 먼저 말썽을 피워서 네. 묶이게 된 거니까 차라리 아프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인이 되고 나선 어린이가 저희가 아니고 뭐 부모님이 케어를 받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모든 행동과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걸 몰랐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르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더 어려웠던 점이나 이렇게 또 힘들었던 단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으세요? 이게 사실은 제가 감사하게도 대표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낙찰까지 받아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그 낙찰이 힘들어요. 네, 쉽진 않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또 뭐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하나 해봐야겠다 해서 물건 하나 잡고 거의 수십 번 가서 인장을 하고 해도 항상 법원에 가서 낙찰 받으면 저 3등 했었거든요. 처음 낙찰 때. 근데 그거 하나 공부한다고 제가 발로 얼마나 뛰었는데요. 근데 실패를 한 거예요. 진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막 이게 경매가 좋고 뭐 이런 점이 힘들고 이렇게 말은 해도 그거를 뚫고 들어간다는 그 문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뭐 네. 처음 한 번 낙찰 받기 위해서 입찰장에 가고 입찰을 하지만 많은 조사를 하죠. 물건을 많이 조사하고 네. 그 물건을 현장 가서 조사하는 걸 인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조사를 하고 입찰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낙찰 받지 못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노동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엄청 필요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처음 한 진희 씨가 느끼기에도 이건 저희가 봤을 때 불로소득이 아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댓글 뉴스가 이렇게 뜨면 그 밑에 댓글들을 이렇게 네. 봤어요. 그런 댓글들이 되게 극과 극이더라고요.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 네.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네. 법원에 가면 다양한 분들이 좀 많았죠. 법원에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요? 제가 경매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이 네.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요? 그럼요. 다 열심히 사시죠. 이 방송 보는 네. 저희도 그렇고. 네. 지금은 그래도 되게 위험했던 코로나 때 위험했던 시기를 좀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는 분위기인데 네. 그 당시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뉴스 매일매일 보면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을 시기였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경매장이 불이 나더라고요. 진짜 불이 아니죠? 진짜 불이 아니죠? 그 인파가. 네,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 사람이 하시는 거죠? 많았다. 네. 근데 사람이 정말 많았고요. 네. 드라이를 멋지게 하고 막 멋진 목걸이도 걸고 되게 화장도 예쁘게 하시는 할머니 분 네. 두 분랑 이렇게 딱 오셨어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막 모자 이렇게 쓰고 너무 멋진 모자 쓰고 오시고 딱 앉아서 종이 한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네. 보이시고 뭐 대부분은 이렇게 직장인 가방 같은 거 들고 양복 차림으로 그냥 직장인처럼 생기신 분들이 네. 많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저처럼 20대도 네네. 저처럼 네. 20대도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남자 20대도 많았고 그래요. 네. 네. 특히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중3이 중3이요? 중3처럼 보이는 굉장히 어려 보이는 네. 여자아이가 부모님이 그 여자애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조기 교육인가요? 네, 조기 교육 같아요. 그래서 네. 경매장에 앉아서 그냥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러네요. 지니 씨도 사실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지만 훨씬 중3이면 한 16살, 15살 되나요? 그 친구가 이걸 배우러 왔다? 오, 대단한 네, 교육입니다. 아마 자의가 아닌 부모님 그렇겠죠. 사이에 의해서겠지만 예, 그래도 예.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뭐 공부에 대한 조기 교육도 있겠지만 경매, 재테크를 위한 조기 교육도 이렇게 시작하나 진짜 봅니다. 신기했어요. 대단하네요. 대단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단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흥미로운 것도 있었다는 거 잘 들었습니다.